1995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쁜 소녀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요, 그녀를 타고난 코미디언? 행복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지 같이 있으면 늘 웃게 되고 고민 있던 사람도 그녀와 함께라면 행복해. 하지만 2010년 자신보다 2살 더 많은 17살 벤이라는 남자를 만난 후 밝았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족들은요, 벤은 그냥 17살짜리 남자아이야. 질이 나빠봤자 뭐 얼마나 나쁘겠어. 그런데 이 어른들이 살짝 이 벤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만나보니까 벤,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어두운 느낌이 있어. 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소름이 돋았다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불편한 느낌 말고도 사만다의 가족과 친구들이 벤과 사만다의 관계를 더 걱정했던 이유는요, 이놈의 이상한 특이한 취미 때문이었어요. 이놈이 그렇게 스릴을 즐겨. 특히 차 타고 고속도로를 부앙 달리는 거. 한 번은 사만다와 벤이 사귀기 전에 사만다 그리고 벤 그리고 사만다의 친구까지 해서 다 같이 벤의 차를 타고 놀러 갔는데 벤이 고속도로에서 또 갑자기 속도를 부앙 올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과속이 아닌 미쳤어 이거는. 이때 친구들 다 놀래가지고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딱 한 명만 너무 스릴 있어, 내 스타일이야, 재밌어. 그게 누구? 사만다였습니다. 여기서 벤이 반한 거예요. 아, 저 여자가 내 여자다. 그는요, 이때부터 사만다에게 그렇게 자상한 척, 그렇게 부드러운 척, 이로 인해 남자 경험이 많이 없었던 사만다는 짧은 시간 안에 벤에게 확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사만다의 마음을 확인한 벤, 바로 두 번째 사악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아, 이 여자 이제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조금만 지승에 안 차면 폭행해. 야, 너는 그냥 쓰레기년이야. 정신적인 폭행까지. 당연히 사만다 안 변하겠습니까? 예전에 사만다는 그냥 행복 바이러스였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뭘 하든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자친구 말에 막 전전긍긍하는 겁먹은 소녀가 돼버렸어. 이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눈치챈 거예요. 친구들과 가족들은요, 벤과 헤어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이별까지 통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새끼들의 특징이 있죠. 사귈 때는 막 때리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이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사만다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참다 이 사만다의 어머니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야, 너 자꾸 그렇게 살 거면 너 나가라. 네 마음대로 그러고 살 거면 그냥 나가.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게 더 화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린 그녀. 갈 데가 없으니 남자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벤과 반년 넘게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동거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사만다가 이모네 집에 찾아와요. 얼굴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얼굴뿐이게요. 이모가 놀래서 몸까지 다 뒤져봤더니 몸도 막 상처투성이야. 야, 이거 누가 그런 거야? 그 개새끼가 이런 거야? 알고 보니 동거하는 그 반년 동안 매일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년저년 욕하면서. 신체적 학대, 고문까지 받았다고. 참고 참다 이모네 집까지 달려온 이유도요, 아주 기가 차요. 바로 하루 전에 벤이 차를 몰고 사만다 발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실수? 아니요. 일부러 발이 진짜 밟힐 때까지 한 거예요. 이때의 엄청난 고통이 마침내 사만다의 정신을 깨운 것 같았습니다. 아, 도망가야겠다. 나 얘랑 같이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엄마랑은 사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 집으로 왔던 거예요. 참, 자기 여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이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세상 착한 얼굴 장착하고 이모 집을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안 만나주죠. 이모도 꺼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놈이 이모 집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몇 시간을. 내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 사만다 신경 쓰여서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까지 했던 거예요. 아, 역시나 나왔네.
이때 사만다가 이놈이 이모네 가족까지 괴롭힐까봐 나와가지고 집 앞에서 벤과 얘기를 좀 하더니 결론은 이날 사만다 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납니다. 와, 그럼 이렇게 가고 끝이었을까요? 진짜 3시간도 채 안 돼서 사만다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이모 살려달라고. 알고 보니까 이놈이 사만다를 차에 태우고 그때부터 네가 감히 나랑 헤어지려고 해? 난 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참에 그냥 우리 둘 다 죽어버리자. 도로 위를 미친듯이 질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알았어. 알겠어. 미안해. 안 헤어질게. 그리고 바로 다음날 사만다는 다시 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사만다, 벤의 정신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사만다의 가족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내 딸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견뎠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이놈의 악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새끼가 사만다 몰래 사만다와 성관계한 거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들과 돌려보고 이지랄 한 거예요. 지금 범죄란 범죄는 종류별로 다 처하고 있죠. 경찰은요, 벤을 상해 혐의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유죄받으면 감옥 가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답답한 상황이 이어져요. 이 새끼가 감옥은 가기 싫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만다한테 매일같이 문자, 연락을 해대는 겁니다. 사만다, 이때까지 내가 한 짓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나 새 사람 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그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랑 그냥 합의해주면 안 돼? 여기서 사만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그를 용서했던 가장 큰 이유. 나 임신했네. 당연히 아이의 아빠는 벤. 그러니까 이때 사만다가 합의를 해준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벤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얼마 정도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합의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 2012년 12월 4일 이른 아침 큰 화물차 트럭 운전자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283번 고속도로를 규정 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었어요. 살짝 잠이 와서 비몽사몽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부앙! 엄청난 속도의 한 차가 내 트럭 옆을 방금 지나갔어.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저 차 딱 봐도 속도가 200은 넘어 보이는데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그 속도로 달려? 보니까 이 차 더 미친 게 브레이크 등도 안 깜빡여. 즉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과속만 냅다 하고 있는. 그러다가 꽝!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길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과속하던 차가 이 트럭 눈 앞에서 뒤집힌 거예요. 이 트럭 운전자는요, 놀래가지고 트럭에 비상 이중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차를 주차했어요. 바로 911에 전화함과 동시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차로 막 달려갔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당연히 차는 박살나 있었어요. 그 안에 2명의 사람이 있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 다 다행히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조수석으로 가. 그러더니 조수석에서 살려달라 하고 있는 여자 얼굴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시죠? 이때 트럭 기사도 이랬습니다. 저 남자 조수석 여자 얼굴 위로 쓰러진 건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끄집어내지? 트럭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괜히 손댔다가 2사람 중에 1명이 죽어버리거나 더 다쳐버리면 내가 잘못해서 다친 것처럼 돼버리면 어떡해.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911 전화 당시 구급대원들도 손대지 말고 있으라고도 했고, 그래서 트럭 운전사는 옆으로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 2사람 옮겨지는데 결론은 조수석에 있던 여자 사망했어요. 질식사로.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사만다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조수석에서 살려달라 하고 있는 사만다 얼굴 위로 이놈이 앉았다고? 그래서 제 식사? 네. 사건의 그날 밤 사만다는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벤을 만나는데 이때 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만다를 차에 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 사만다의 어머니는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엄마 사랑해 라는 짧은 문자. 아무래도 이때 사만다는 어느 정도 위험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문자 보내고 몇 분 후 벤과 사만다를 태운 차는 2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길가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사만다 큰 충격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어요. 그녀는 몸부림치면서 상반신을 자동차의 잔해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뒤집어진 차, 그 차 안에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 내면서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옆좌석에 앉아있던 벤이 쓱 오더니 내 얼굴에 푹 앉아버리네. 나 지금 얼굴 말고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데. 놀란 사만다는요 벤한테 나오라고 머리 치우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미친놈아 나오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놈이 더 엉덩이에 힘을 줘. 결국 그녀의 머리는 땅에 아예 눌려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있었고 다른 부상들도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몸을 못 움직여. 그렇게 그냥 질식사한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앞서 트럭 기사 벤이 와서 사만다 얼굴에 앉는 거 봤잖아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손대지 못했고 가만히 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보는 그 와중에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죠.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특히 트럭 기사. 이 차 도로를 뚫고 들이받기 전에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죠. 사고였다면 놀래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경찰은요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벤은 당연히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벤 왈. 차 안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만다가 배가 불편하다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좌석으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차를 몰면서 걱정이 되니까 계속 뒷좌석 사만다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차를 조사해보니 말이 다른데 사만다 당시에 뒷좌석에 있었다고. 차 조수석 앞 유리창에 엄청 큰 동그란 균열이 있는데 이 자국 분명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고가 나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러면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생긴 건데 즉 사고 당시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차 안에는 당시 사만다와 벤밖에 없었죠. 벤은 운전을 했으니 당연히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사만다. 야, 네 말과는 다른데. 경찰은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왜 교통사고 후 중상을 입고 힘들어하던 사만다 머리 위에 앉은 건지. 이게 그녀를 질식사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요 사고가 나고 저도 제자리에서 튕겨져 나갔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사만다 머리 위더라고요. 저도 놀래서 사만다 머리 위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다친 상황이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말도 얼마 안 가 거짓말 뽀록 납니다. 차를 조사해 봤더니 안전벨트 소켓이 멀쩡한 거예요. 이놈은요 충격에 튕겨져 나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안전벨트가 끊어지거나 뭔가 손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쩡해. 엄청난 힘으로 잡아 당겨져서 튕겨져 나온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충돌 후에도 벤 몸이 운전석에 고정돼 있었다는 얘기죠. 안전벨트를 스스로 푼 거예요. 경찰이 생각했을 땐 이놈이 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안전벨트를 풀고 재빨리 사만다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차에서 기어 나와 탈출하려는 발버둥 치고 있는 사만다 머리 위에 냅다 앉아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모두 들은 가족들, 친구들은요 이건 뭐 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증거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이때 사만다의 이모가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도 이 새끼가 사만다를 속여 차에 태운 뒤에 미친 듯이 가속하면서 사만다를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또 한 명, 사고 후 실려온 벤을 치료했던 한 간호사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벤이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한 여자가 그의 여자친구라면서 찾아왔었다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분명히 벤이 사만다가 없어졌으니 우리 이제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만다는 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가 사만다 인생에 방해가 돼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가 헤어지기 싫다고 오만 협박해놓고 모르는 남이 들으면 무슨 사만다가 못 헤어진다고 쫓아다녀가지고 지가 이런 짓 한지 알겠어. 그렇다면 벤의 살해 동기,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서인 걸까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벤이 헤어져 달라고 하면 사만다는 아이고야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헤어졌을 텐데 뭘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면 재판 들어가고 할 때 소송하고 할 때 이놈이 자기 좀 봐달라고 사만다한테 매일 연락하면서 애걸복걸했죠. 이게 자기 자존심을 좀 자극했나 긁었나? 그래서 짜증나서? 경찰이 추정한 제일 큰 살해 이유는요. 앞서 언급했었던 임신, 사만다가 임신하면서 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때 조건을 하나 넣었죠. 벤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얼마 정도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매달? 미쳤어? 나 쓸 돈도 없는데 그 돈을 주게?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운다고 하고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조작, 살해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뭔지 아세요? 이 사만다,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만다 몸에 나타났던 변화들은요, 여러 스트레스와 장기간 이어진 정신적인 억압, 이런 것들로 인해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오지. 부검 결과 임신 상태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착각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죠. 살인의 증거가 너무 많았고 살인의 동기 또한 다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만다의 엄마가 자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전 딸 사만다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집에서 내쫓았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딸과 그놈이 동거하게 됐고 우리 딸의 불행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내가 내 딸을 집에서 내쫓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거기다 내 딸의 마지막 문자, 엄마 사랑해요. 이게 머리에서 잊혀질까요? 내 딸이 이 새끼 손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문자, 이 새끼가 가속을 밟으니까 순간 이상함을 느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촉이 진짜 차 안에서 사고가 나기 직전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 엄마가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 새끼 가만 안 두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내 딸의 살해 현장부터 당시나 혹은 그 전 내 딸이 당했던 고문, 협박 이런 거 수도 없이 보고 들어야 돼요. 이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선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엄마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어. 이런 사만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 새끼의 변호사가 눈치챈 거예요. 벤의 변호사는요, 유죄 인정 협상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벤이 비교적 가벼운 3급 살인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21살이었던 벤은 28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징역 56년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겨우 3년 복역한 후에 이 새끼가 항소했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하다면서. 내가 사만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의 책임자일 순 있어도 그게 내가 죽였다, 의도적인 살인이다 라는 건 아니지 않냐. 난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이전 판결을 뒤집고 재심하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2019년도에 벤의 이런 항소 기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펜실베니아주 감옥에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교통사고 내고 살아있는 여자친구를 발견, 엉덩이로 그냥 냅다 압사 눌러버려가지고 질식시켜버리는 게, 안 그래도 지 때문에 온몸이 다쳐가지고 만신창이인 사람을 얼마나 세게 깔아뭉갰다는 겁니까?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